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입니다. 얼마 전 정말 너무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저 혼자 피식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봅니다. 제발 나쁜 댓글은 사양할게요.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 2년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결혼 전후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이 늘 저를 배려해주는 좋은 남자예요. 시댁과의 관계는요, 제가 눈치가 좀 없는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나 진짜 미움받고 있구나. 이렇게 확 와닿을 만큼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저를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눈치가 살짝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굳이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착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나쁜 사람도 아니니, 그냥 남들 하는 거 정도만 하면서 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저는 시댁이 바라는 걸 꽤 많이 들어준 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 저희 집과 시댁의 거리부터 말해볼까요? 뛰면 1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딱 맞춰와 있으면 그 1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옆동이거든요. 이 정도면 초근접 시댁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에요.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시댁이 그렇게 바라셨거든요. 결혼했는데 그래도 남자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망설임 없이 그래, 그럴만하지 하셨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있죠.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지길 바란다. 그 말에 저는 다니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더 일하고 싶었거든요. 제 커리어도 이어가고 싶었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가 나이 들어서 아이 낳으면 힘들다. 우리 엄마는 저를 낳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낳지 않을 거면 상관없는데 낳을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라. 시부모님이 훌륭한 생각하신 거다. 결국 저는 다 들어드렸습니다. 친명의 아이 문제까지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해줄 만하지 않나요? 근데도 시부모님, 아니 시부모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시아버진 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 둘은 저만 보면 또 새로운 요구 조건이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정말 샘솟듯 끝도 없이. 전화 거면 시어머니 꼭 이런 말을 던지셨죠. 전화 자주 안 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 가까운 곳에 사는데 왜 찾아오질 않니? 왜 그렇게 자주 집을 비우는 거냐? 한번 여행 가고 싶은데 왜 시간을 못 내주냐?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거기에 덧붙여 가장 웃겼던 말. 그리고 왜 그렇게 사부인은 자주 오시니? 그럼 우리 아들이 눈치 보지 않겠니? 정말 들을 때마다 웃겼습니다. 왜냐고요? 어쩌다가 집에 없으면, 어쩌다가 전화를 안 하면,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집에 오면 꼭 그 어쩌다가 한 번에 맞춰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10번을 시댁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10번 다 맞췄어요. 근데 딱 한 번, 정말 단 한 번만 우리 부부 스케줄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친정 부모님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꼭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점 저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시누이. 마치 제가 뭘 잘못하는지 가르쳐 주려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조곤조곤 잔소리 늘어놓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지나 잘할 것이지. 지는 그럼 지 시댁에 저렇게 하나? 지도 맨날 시댁에 와 있으면서. 그래서 말이죠.
잘해도 뭐라고 하고 못해도 뭐라 하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자. 점점 반항 끼는 사람처럼 변해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그 반항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꾀병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오른손 중지 사구체 종양 수술을 받게 됐어요. 5일 정도 입원을 했고 퇴원해서 집에 와서도 손을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조심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죠. 근데 사실 저는 나 돌봐줄 이유로 올 거면 오지 마세요 하고 부탁했었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림도 남을 케어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생전 설거지 한번 안 해본 사람이고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 집에 계셨기에 엄마가 할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런 분이 제가 아프다고 저를 돌봐주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 아세요? 아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면 물이 쏟아지고 멀쩡했던 테이블에 금이 가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화병이 떨어지고 우리 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쁜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아요. 우리 이쁜이 그냥 말로 시켜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타이밍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공주처럼 손을 들고는 어머, 어떻게 해야 해? 어머, 이거 왜 이래? 어머, 이쁜이 놀랬어.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분이 딸 손가락 수술했다고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난리는 안 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엄만 다행히 아무것도 안 하고 칭칭 분대를 감은 제 손가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제 실밥을 푸느냐. 그런데 뽀큐 손가락이다. 참 웃기지 않느냐 등등. 이런 소리를 하셨는데 역시나 우리 엄마답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엄마가 집에 또 오셨는데 오자마자 바로 사고를 치시긴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싸주신 반찬들을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엎어버린 것. 이런 일들은 다반사였기에 엄마를 뒤로 물리고 치워대는데 참 누가 엄마인지 누가 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엄마 아닐까? 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암튼 그 엎어진 반찬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야 좀 쉬려고 하는 찰나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수술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었으니까 걱정은 하시지 말아라 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보고 지금 당장 집으로 넘어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 시댁에서 열무를 보냈다는 겁니다. 신우이가 방금 열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열무김치 같이 담그자. 저는 전화를 붙잡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 아직 손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열무김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은 그냥 신우이랑 두 분이서 담그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순간 신우이가 전화를 뺏어 들더니 제 귀에 대고 바로 쏟아냈습니다. 옳게가 않으면 누가 일을 하냐? 그동안 봐줬지만 앞으로는 안 봐줄 거야. 얼른 넘어와. 열무김치 다 담그고 나면 비도 오니까 김치전 해 먹을 거야. 그럼 손에 물 안 들어가게 김치전이나 와서 해. 그건 할 수 있잖아. 지금 아픈 척 연기하는 거야? 순간 저는 엄마를 쳐다봤어요. 내가 이런 데 좀 받고 사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라는 생각으로 쳐다봤는데 엄마가 주방으로 가더니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는 겁니다. 앞치마를 챙기고 그리고 엄마의 손에 들린 건 후라이팬 그리고 저를 보며 씩 하고 웃더라고요. 엄마 뭐 하려고? 그걸 왜 들어? 어?
아니, 나 가보려고. 네가 못하면 나라도 해야지. 나 와 있다고 말 안 했어? 아마 알고는 있을 텐데. 글쎄 잘 모르겠어. 내가 가면 되지? 딸, 넌 여기 있어. 내가 가서 해드리고 올게. 어머,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라고? 무슨 말이야? 아니, 구박받는 딸 대신해서 사부인 이쁘게 좀 봐주세요. 제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등등. 이런 말 하는 거 말이야. 나도 엄청 하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가서 해드리고 올게. 엄마 말리지 마. 그리고 엄마도 할 수 있어. 자신 있다니까. 엄마, 제발 이러지 마. 그냥 엄마, 그거 내려놔. 어? 또 후라이팬 떨어뜨려서 바닥 깨트리지 말고. 엄마, 제발 그거 내려놔. 싫어. 나 갈 거야. 다녀올게. 딸, 걱정 마.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하고 올게. 엄마는 촐랑촐랑 거리면서 나갔어요. 어쩜 저렇게 우리 엄마는 저럴까. 지금 딸이 시집살이 당하고 있는 건데 어쩜 저렇게 해맑게 해보고 싶었다고. 딸 편 드는 비련의 친정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열리고 후라이팬에 든 엄마가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내 엄마가 고개를 숙이더니 아휴 사부인 제가 잘못 가르쳐서 애가 저렇게 다쳤네요. 딸이 못하는 대신 제가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네? 사부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부인. 아유 시켜만 주십시오. 제발 이쁘게 좀 봐주세요. 아유 그리고 하필 뽀큐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저거 지금 사부인한테 뽀큐 하는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뭐부터 할까요? 어머 열무? 저 열무김치 엄청 좋아하는데 우선 후라이팬 먼저 랄랄라 하는 순간 네, 그 후라이팬을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쩍! 식탁 위에 깔아놓은 유리가 나가버렸습니다. 엄마의 그 저주, 엄마의 악이 없는 움직이기만 하면 그 벌어지는 그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날 식탁 나갔고요. 그리고 엄마가 칼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 발 나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뭘 해봤겠어요. 열무 다듬는 거? 열무 따갑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고 그리고 김치전. 왜 그럴까요? 엄마가 김치전을 하려고 후라이팬에 김치전 반죽을 넣은 순간 타다닥! 기름이 튀고 시댁 주방 기름 범벅이 되어 버렸답니다. 바닥도 당연하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제발 좀 가시라고 제가 다 죄송하다고 그냥 며느리랑 김치전 해먹고 싶어 그런 건데 제가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의 대화가 너무 웃기긴 했습니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며느리 딸처럼 생각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어머 아닙니다. 저 뽀끼 손가락 들고 있는 앤 제 딸이에요. 제 딸이 절 닮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할 줄 몰라서 가르치질 않았더니 아유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너무 죄송해요. 이 식탁 어쩌죠? 그 사부인 발은 괜찮은 거죠? 아유 이거 제가 치워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랑 엄마가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나 보더라고요. 네 장모 보통 내기 아니라고 조심하라고 남편이 이랬다고 합니다. 엄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미정처럼 잘한 애가 어딨어. 엄마 장모님의 보통 내기가 아니라 그냥 선하신 거야. 그거 알아요?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오해하질 않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뜻을 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지켜본 장모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진심으로 오늘 도와주려고 오신 거였고 그리고 엄마 그러니까 미정이 좀 그만 괴롭혀요. 확 나 이혼 당하는 꼴 아니지? 나 잘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았어요? 뭐라는 거야? 아니, 장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장인 어른한테 김서방 잘라요 하면 잘리는 거지. 그리고 이 회사 장모님 쪽 회사예요. 우리 장인 어른도 장모님 말이라면 무시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치 좀 보며 살자고요. 네? 좀 그만하시라고요. 엄청나게 달라진 건 없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부르며 우리 딸 하는 것도 아니죠. 신우이가 180도 돌변해 옳게 사랑해 하는 일?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살짝 달라진 정도? 근데 참 웃긴 게요. 우리 엄마가 집에 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제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또 끊긴 것처럼 조용해요. 그리고 살짝 뜸해진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 회사 얘기를 한 뒤로. 저는 시댁 사람들 솔직히 싫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막 딸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아니면 조금만 더 먼 정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이런 엄마 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